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하면 연립 1차 방정식이 우리가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공부를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이제 해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이게 중간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은 자, 우리 모니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86인치, 75인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모니터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 모니터 설계나 생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열개 한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60cm이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13대 7인 직사각형이 있다.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x cm, y cm라고 할 때 x, y를 구하기 위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x cm고 여기가 y cm가 되는 거니까 일단 길이의 비가 x 대 y는 13대 7이라는 첫 번째 식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대각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0의 제곱인 3600.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식이 뭐냐면 이제 이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13y는 7x, 즉 y는 13분의 7x라는 하나의 식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600이라는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여기 2차식이 나오고 미지수가 두 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고 여기다가 y에다가 y 대신에 요 x로 바꾼 식을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x, y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이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꼴들, 자, 이러한 꼴들이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우리가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부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해 정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식을 보면은 결국에 요 y는 x-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을 토대로 y 대신에 x-1을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x-1의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자, 요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지. 자,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지워지니까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0. 즉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는 0이거나 4인 거야. 그래서 x가 0이면 자연스럽게 y도 결정이 되죠. y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4일 때 y는 3이다. 그래서 해를 두 개로 구합니다. x는 0, y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가 4, y가 3인 이러한 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2x 빼기 y는 3.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에서 식을 바꿔야겠죠. 이 y는 2x-3으로 바꿔주시고 이 y 대신에 대입을 해야겠지. 2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의 제곱은 7이니까 요거식 전개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인데 플러스 12x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9는 7이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에 7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양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눠줄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2, x-4는 0이라는 인수분해가 되고
따라서 x가 2면은 자연스럽게 y도 결정이 되겠지. 또는 x가 4면 y가 얼마인지. x가 2면 y는 1이 되는 거고 x가 4면 8 빼기 3 y는 5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도 자, 이번에 y를 x 플러스 1로 바꿀까? y를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y 대신에 대입을 하면 되겠지. 자,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은 3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3 지워지고 정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구나.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 또는 x가 1일 때 y값. x가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이면 y는 2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립 1차 방정식 한번 유형을 봤고요. 다음 유형도 한번 봅시다. 자, 이때는 이제 하나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두 2차 방정식. 자, 이게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자, 하나의 2차 방정식에서 2차식이 인수분해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길 거야.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한 후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니은 보시면은 요 기억 여러분 인수분해가 쉽죠.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니까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y가 x이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x가 결국에는 이제 요거 해가 되는 부분들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나눠서 자, 1번 y가 x일 때 이제 요 니은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그 y가 x니까 3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8, 즉 x제곱은 4가 되거든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자연스럽게 y도 x랑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 되는 거지. x가 2면 y도 2,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케이스는 y가 마이너스 x일 때 자, 이때는 3x제곱 이번엔 플러스 x제곱이 8이니까 x제곱이 2가 되는구나.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2가 되고 이때는 y가 마이너스 x니까 부호가 바뀌어야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x가 루트 2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y는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가 총 쌍으로 4개가 등장하지.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그 2차 방정식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고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따로따로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나머지 식에 대입을 해서.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유형이네. 아이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 y가 x일 때, 두 번째 케이스 y가 마이너스 x일 때 자, y가 x일 때니까 자, 전개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이 24 그러니까 뭐야 2x제곱이 24 x제곱은 12가 되네. x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고 마찬가지로 y도 x랑 y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해가 총 두 쌍이 존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x니까 자 3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은 24 즉 6x제곱이 24잖아. x제곱이 4가 되는구나.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 대응되는 y값은 y가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또 각각의 두 쌍들이 해가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은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가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되겠다. 그치? 자,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지? 그렇죠. 2x, x, 마이너스 y, 플러스 y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xy 되잖아. 그래서 2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제로가 되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y가 마이너스 2x일 때, 두 번째 케이스는 y가 x일 때 이렇게 봐야겠지.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x일 때니까 자, 2x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아래다 대입을 합시다. 이거 아래식에 대입해야 되니까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제곱은 3이네. 그럼 이게 뭐야? 3x 제곱이잖아. 여기가 3x 제곱은 3이니까 x 제곱은 1이다.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이때 대응되는 y 값은 마이너스 2x니까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정확히 쓰면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y가 x일 때 자, 이것도 x제곱 플러스 x제곱 이거 플러스 x제곱은 3이네. 그렇죠? 그럼 x제곱은 1이니까 x는 1일 때 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1일 때 y도 1이고 또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해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수분해를 하고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모니터 크기 관련해서 내용을 봤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모니터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래. 아까 얘기했지.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80cm인 모니터에 대하여 직사각형 모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다음과 같을 때 화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세로의 길이가 4대 3이래. 그래서 이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했을 때 자, 1번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x 대 y가 결국은 4대 3이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4y는 3x. 즉 y는 4분의 3x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0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64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x제곱 플러스 16분의 9x제곱은 6400이니까 이거는 16분의 25x제곱이 6400이 되겠다. 그러니까 x제곱은 6400 곱하기 25분의 1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약분이 좀 쉽게 될까 한번? 자, 일단 보면은 이게 다 제곱수인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네. 얘들아, 이거는 6400은 80의 제곱이고 여기는 5분의 4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그치, 5분의 4의 제곱 80의 제곱이니까 결국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64의 제곱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x가 64겠구나. x가 64. 그러면 y는 얼마야? 그러면은 4분의 3x가 y니까 16 곱하기 3 48. 64cm, 48cm가 1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케이스는 16대 9잖아. 자, 이거는 계산기가 좀 필요한데 계산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x 대 y는 16대 9가 되니까 16y는 9x, 즉 y는 16분의 9x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00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y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x, y를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로 한번 써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결국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계산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거잖아. 그래서 1번 같은 수준으로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연립2차 방정식의 원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립2차 방정식 공부를 했는데 크게 다를 건 없었죠, 여러분들이. 자, 하나의 유형은 이제 1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2차 방정식 대입해서 푸는 유형. 요 첫 번째 유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2차 방정식 유형이 있을 때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을 따로따로 다 케이스 나눠서 푸는 요 두 번째 유형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잘 풀이 방법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로 갖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